고용노동부가 올 하반기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 100명이 고용허가제 인력으로 입국해 서울에서 반년간 시범 근무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논의된 배경과 찬반 의견, 그리고 실효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가사도우미 혜택을 받는 대상은 서울 거주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입니다. 마침 가사 서비스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필리핀이 송출국으로 유력한 상황이죠.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근로조건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과 4대 보험 가입을 보장받습니다. 정부가 이런 가사도우미 도입에 속도를 내는 가장 큰 이유는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과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가 저출생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여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놓고 각계에선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고용부는 이 제도를 통해 가정의 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사 서비스 관련 기업에서는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서비스 수요도 증가했다며 제도 도입을 환영했죠.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저비용으로 가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지적했는데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언어 문화적 차이를 겪는 과정에서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최저임금 적용 시 이들이 받게 되는 급여도 일반 가정에서는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죠. 또한 정부가 이들에게 저임금 정책을 고수하면 동일 업무 근로자들의 노동 가치도 그 기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가사도우미 제도를 통해 저출생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가사도우미 제도를 통한 합계 출생률 증가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의 사례를 들어 이들 국가의 합계 출생률은 모두 감소하는 추세라고 짚었는데요. 다만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은 최근 홍콩의 불안정한 정세를 언급하며 제도가 도입된 전후 통계를 비교하는 것이 올바른 분석이라 지적하기도 했죠. 앞서 정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선별과 검증 과정을 거쳐 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정부의 바람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저출생에 대응할 히든카드가 될지 아니면 이 제도를 둘러싼 우려가 현실이 될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토마토픽이었습니다.